안녕하세요. 예. 자, 프린트를 좀 한번 또 풀어봐야죠. 프린트해서. 자, 1번 보시면요. 교육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 맞나요? 굉장히 귀에 거슬리긴 하는데 중개가 완성된 때만 그래도 맞다. 중개가 완성돼야만 작성한다 그랬어요. 중개 완성 안 되면 작성하는 거 아니니까. 예. 올해 문제죠. 올해. 굉장히 귀에 거슬리지만 맞는 거다. 2번. 공동중개예요. 역시 또 올해 문제인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이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이게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치사한 게 아니다.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서명 및 날인 되어 있는지. 서명 또는 날인, X. 서명 및 날인이에요. 3번, 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표준 서식이 없는 거지 요거는 맞다. 이렇게는 되어 있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똑같이 되어 있고 차이점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있고 안중요한데도 거래계약서가 표준 서식이 없다. 그랬어요. 요건 맞는 표현이에요. 4번. 요것도 올해 문제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제 보험금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손해배상한 때는 3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 시가입하고 공탁은 부족에 보전하고 15일 했던 거 15일. 30일 X 15일. 5번.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3년간 회수 불가죠.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올 수 있으니까 3년간 묶어놔야죠. 공탁금은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이런 게 있다. 누굴 위해서?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 들어올 수 있으니까. 6번. 업무 개시 후 즉시 보험 드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한 다음에 바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전에 해라, 전에.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고. 틀린 거죠? 7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사무소를 빌려주는 거. 여기서는 뭐가 키워드일까요? 키워드가 없는 게 키워드야. 키워드가 없어. 왜냐면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이거 사무소 빌려주는 거는 무과실 책임 그랬잖아요. 본인이 중개행위를 했을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해요. 내가 중개행위를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이 안 보이니까 이게 맞는 거 이거.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책임져라. 7번 맞는 거고. 키워드가 없다는 게 키워드다 이게. 8번.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대행하고 상가 분양 대행했어요. 자, 이거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다. 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럼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왕창 받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줘.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틀렸어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9번. 중개 의뢰인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어요. 그래도 금지행위. 직접 거래 금지행위. 그분이 했던 거. 대리인, 수임인은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다. 수족, 손발이니까. 그게 그거. 본인과 거래하나 대리인, 수임인과 거래하나. 그게 그거. 금지행위 맞고. 10번. 올해 문제죠.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 철근, 시멘트 뭐 이런 거. 매매를 어불했어요.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 밑에 뭐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뭐라고? 일단 딱지라고 적어놓으면 안 돼. 중개대상물도 아니라고 있고.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적어놔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뭘 하든 금지행위가 아니다. 매매를 중개하건 매매를 어불하건 뭐라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예. 만약에 딱지였으면 뭘 하든 다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중개대상물은 매매를 중개하면 무죄, 금지행위 아니고 매매를 어불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그렇게 되는 거. 대상물을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지행위가 아니다. 틀렸고. 11번. 중간 생략 등기 방법. 미등기 전매를 하는 거죠. 등기하라고 한 방에 넘겨버리는 거. 그거를 알고도 중개했어요.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대. 퉁 친 거예요, 그냥. 전매 차익이 안 나왔어. 그래도 금지행위다. 전매 차익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에 라고 설명을 해줬어야죠. 전매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2번 한 게 중요하다. 요거는 금지행위가 맞고. 투기조장행위. 12번.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이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뭐라고 적어 놓으실 거예요? 요거는? 딱지. 매매가 금지된 종이 증서. 딱지. 얘는 뒤에 볼 거 있나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그냥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뭘 하든 매매를 중개만 했는데도 금지행위다. 딱지였으니까. 13번. 사례 명목으로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왕창 받았네요. 얘는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다. 1학년 일반짜리. 나중에 1학년 일반짜리 4가지가 있는 거 다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이게 잘 나오니까. 이거는 1학년 일반 맞는 거고. 14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기업공인중개사 의리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기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중개 의뢰받은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병의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무슨 말이야 이게? 거기다 적어놔야겠다. 괜히 읽어봤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너무 복잡해서. 뭐가 키워드일까요?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고 있는 거.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의리중개. 또 다른 기업공인중개사 병의중개.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가 아니다. 그것만 괜찮아서 그랬잖아요. 이게 사례 문제가 나온다고요. 중개 의뢰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 이유 불문. 딱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것만 빼고. 지금 다른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고. 틀렸고. 15번.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금지행위가 되죠.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 속이는 거.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속였잖아요.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게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다. 판례였고 됐고 이 정도만. 오늘은 이제 책에서 68페이지 중개보수네요. 중개보수가 올해 2문제가 나왔는데요. 보통 2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중개보수 계산 문제. 또 한 문제는 설명을 물어보는 거. 근데 올해는요. 그냥 설명을 물어보는 것만 2문제가 나왔어요.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올해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또 왕창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 뭐 작년에는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뭐 포상금 계산 문제, 별의별 계산 문제가 막 나왔었어요. 올해는 계산 문제 자체가 안 나왔어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게 또 학개론과 달라. 학개론은 계산 문제 어렵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쉽다고요. 근데 올해는 또 계산 문제가 안 나와서 좀 어려웠던 거죠. 설명을 물어보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긴가민가 하거든요. 예. 답이. 물론 지금은 다 어렵지만 나중에 되면.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뭐를 통해서 받는 거라 그랬죠? 업종이 중개업. 중개업 통해서 받는 게 중개보수다. 그거 많이 받으면 초과보수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 분양대행하고 왕창 받아도 초과보수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업 통해서 받는 것만 중개보수. 그것만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한도가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 통해서 받는 중개보수만 규제가 있다. 그것만. 파란색 1번 중개보수 청구권에서는 양가로 1번의 지급 시기만 보시면 돼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보수를 달라는 권리잖아요. 권리. 근데 중개보수를 언제 주는 거냐면 지급 시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파란색.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일. 같은 말이에요. 잔금 다 준 날 중개보수를 주래요. 원래 그렇게 줘요. 그렇게 주는데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언제? 약정이 없을 때. 서로 간에 약정이 없을 때. 만약에 약정을 했대요. 언제 주기로? 미리 주기로 했대.
그럼 미리 주는 거예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가고 약정이 없을 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올해 나왔네 또. 뭐라고 나왔을까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X. 계약 체결되고 나중에 잔금 주는 거잖아요. 잔금 지급을 해주는 거라고. 거래계약 체결된 때 X. 계약 체결된 때 주는 게 아니라. 양가로 2번 소멸. 돈 달라는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 요거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한 글자로 꽝이야. 꽝 난 거. 계약이 꽝 난 거예요, 그냥. 누구 잘못으로? 내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잘못해서 계약이 꽝 났다 그거예요. 그때는 돈 달라고 못한대, 소멸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요. 그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계약이 그냥 꽝 나면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X. 내 잘못으로 꽝 났을 때만 달라고 못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만약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서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줘서 계약 해제.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 잘못으로 계약이 꽝 난 거잖아요. 받을 수 있다고.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달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 근데 법으로는 달랄 수 있다고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 잘못으로 꽝 나야만 소멸,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내가 잘못을 했대요. 중개사고 친 거야. 금지행위 했대요. 나중에. 근데 계약은 꽝이 안 났어. 그냥 유지가 된 거예요. 내가 사고 쳤는데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중개사고 쳤는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대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있어요. 약간 염치가 없지만 달라고 할 수 있어. 왜? 꽝이 안 나잖아, 꽝이.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꽝 났을 때만 소멸한다. 그렇게요. 마지막. 개업공인중개사가 경과실이 있대요. 경과실.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를 경과실 이렇게 불러요. 그걸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소멸한다. OX.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내 잘못이 있잖아요. 경과실도 잘못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일부라는 거, 과실, 실수라는 거, 경과실도 포함. 경과실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 그거. 내 잘못으로 꽝 났으니까 소멸한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됐고.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내 잘못이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어서. 요게 법조문이어서 잘 나오게 되죠. 양가로 2번이. 그 다음 2번은 중개보수의 범위인데요. 요건 이제 요걸 아셔야 돼. 이게 뭐냐면 규제의 강도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걸 더 강하게 규제할까? 일단 나눌 때 이렇게 나눠야 돼요. 주택이랑 주택 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토지, 건물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주택이랑 주택이 아닌 거, 주택 외 여기에 토지, 상가, 뭐 공장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거. 그럼 정부가 어느 거에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건데요? 주택, 의식주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주택에 더 강한 규제를 하겠다. 예. 그리고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치법이에요. 서울특별시 조례, 강남구 조례, 노원구 조례, 자치법. 그 다음 협의가 있어. 이거 뭐냐면 그냥 맡긴 거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협의로.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는 게 규제가 셀 거 아니에요. 조례가. 짝꿍이 잘 맞아야 한다고요.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짝꿍, 약한 것끼리 짝꿍. 그래서 요거 주택일 때 조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이 아니면은 협의가 있는 거고. 규제의 강도가 센 것끼리 짝꿍, 약한 것끼리 짝꿍.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택인데 협의다. X. 주택 외인데 조례다. X.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택 외인데 조례 X. 올해도 나왔네요. 주택 외
조례가 보이면 X. 협의가 있어야지. 짝꿍이 잘 맞아야 된다. 그리고 주택이 규제가 세니까 주택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임대차 등. 주택 임대차를 말해요. 그리고 매매, 교환 하나의 세트거든요. 매매, 교환. 주택만 그래요. 토지, 상가다 이런 세분화가 안 돼 있어. 주택만 규제가 세니까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이죠. 규제가 세니까. 세분화가 돼 있다는 게 규제가 센 거예요.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척 봐도 주택 임대차가 규제가 세다. 서민들이 월세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요율 0.8% 아니면 0.9%예요.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그래요. 0.8 아니면 0.9. 둘 중에 뭐가 규제가 센 걸까요? 0.8, 0.9. 둘 중에. 힌트를 드려야 돼? 위를 잘 보면 돼. 힌트 나와 있잖아 벌써. 0.8%가 더 규제가 세다. 왜 그러냐면 조금 봤잖아요. 누구를 규제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누굴 규제해요? 중개 의뢰인을 막 규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나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규제 받으니까 조금 받잖아. 조금 받는 게 규제가 센 거죠. 규제가 없다 그러면 왕창 받을 거 아니에요. 0.8%가 조금 받는다 그런 거예요. 조금. 0.9%보다는 규제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 요놈 0.8%, 나머지 0.9, 주택매매교환 0.9, 토지 상가는 그냥 0.9. 질문 드려볼게요. 상가임대차 몇 프로예요? 상가임대차 0.9. 주택임대차 0.8. 다른 건 다 0.9. 일단은 상가는 세분화도 안 돼 있다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다 0.9. 이렇게. 그리고 주택임대차는 규제가 세죠. 0.8%예요. 0.8%에서 또 조례로 정해요. 조례까지 있어. 규제가 세야 되니까. 조례가 있다는 건 규제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긴 조례가 있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돼. 규제가 세니까. 문제는 요거. 주택매매교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주택매매교환 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O. 맞아요. 조례가 있어 얘도. 왜? 주택이잖아.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어야죠. 주택매매교환 조례 있어요. 주택임대차 조례 있다고. 다만 주택임대차일 때는 0.8%, 주택매매교환 0.9%. 요율이 다른 거지 조례는 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일 때 0.8%, 0.9%를 실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택 매매를 중개하고 0.9% 받아요? 그럼 우리 금방 부자 돼. 이거 아니야 이게. 이거는 그냥 한도인 거고 이 한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어요. 조례로.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조례를 봐야 돼. 조례를. 조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시험지에 나와요.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풀 때도 주택이면요 조례가 나와요. 조례대로 받는 거니까. 주택일 때는 조례. 0.8, 0.9는 그냥 한도, 설명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일 때 나오는 거고 실제로 받는 거는 조례가 있다. 주택이면 다 조례가 있어야 돼. 그렇게요. 그걸 주의해야 돼. 그 다음 주택 외도 원래 그냥 주택 외였다가 세분화가 됐어요. 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그리고 그 밖에 주택 외. 토지 상가죠. 그 밖에 주택 외다. 이거는 주로 토지, 상가 이런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돼.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뭘로? 면적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야만 죽어요. 만약에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래요. 그럼 뭐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야. 면적이 너무 크잖아요. 상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잘 보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 85제곱미터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럼 얘는 주거용이니까 주택이랑 같은 역할 하잖아요. 어떻게 하자? 세분화 시키자 그러면. 주택은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이 세분화 시키자.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당연히 얘가 규제가 센 거고 그리고 매매 교환 0.5%
얘는 0.4%. 왜? 0.9일 때 0.8이잖아요. 0.5일 때 0.4 이렇게 돼야지. 얘가 규제가 센 거고.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 기억을 해야 돼.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이 요율을. 어떤 거? 0.5%를.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니까 몇 프로? 0.55%. 이거 외웠다 벌써 이거. 오피스텔 0.55%. 더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피스텔 몇 프로? 0.55%. 오피스텔 0.5%. 매매 교환이 임대차 등은 0.4%. 0.9일 때 0.8. 0.5일 때 0.4. 0.1%씩 차이가 나야 되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주택이랑 같은 역할을 한대요. 같은 역할을 한대요. 조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택일 땐 조례가 다 있었잖아요. 다 조례가 있다고. 주택일 때는. 조례가 없다. 왜?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 외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요율이 낮잖아요, 지금. 주택은 보세요. 0.8, 0.9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낮춰놓은 거고 얘는 이미 충분히 낮다고. 요거에서 또 조례로 정하면 진짜 이건 뭐 먹고 살아, 이거.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례가 없어요. 주택 외였으니까 조례는 없다. 그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 외워서 풀어야 돼요, 요율을. 나온 적이 있었죠. 오피스텔 임대차 0.4% 외워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가 나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조례는 주택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한다. 조례가 없는 것들은 반드시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돼. 한 가지만 정확하게. 오피스텔 매매 교환 0.5% 그렇게. 그럼 이제 그 밖에 주택에 토지 상가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로. 협의가 없으면 0.9% 받는 거예요. 협의가 없으면. 역시 외우고 있어야 돼. 조례가 없으니까. 상가 중개보수 계산 문제 나온 적 있었네요. 상가 몇 프로? 상가일 땐 0.9%. 매매, 교환, 임대차 똑같다고요. 토지 상가 얘네들은 세분화가 안 돼 있어. 그냥 무조건 0.9%.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때 계산 문제가 상가였어요. 상가. 근데 문제에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어. 중개보수 조례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어요. 상가였고 조례가 나와 있어. 조례에서 뭐 0.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의미가 있나요? 없다고. 상가잖아요. 조례가 나와 있으면 이거 낚인다고요. 이건 무시하고 상가였으니까 어떻게 0.9% 외워서 풀어야 한다고. 외워서.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보고 조례가 나왔으니까 요거대로 그래서 와장창 다 틀렸지 그냥 다. 차라리 조례가 안 나왔으면 오피스텔이 나왔을 때는 얘가 나왔을 때는 조례가 아예 없었어요. 조례가. 그러니까 이거 요율을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외워서 풀었다고요. 이것도 만약에 조례가 안 나왔으면 상가니까 0.9% 외워서 풀었을 거야 아마. 근데 조례가 딱 나와 있으니까 낚인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낚이는 것만 주의하면 돼요. 특히 두 가지. 첫 번째가 대상물을 잘 봐야 돼. 주택일 때만 조례대로. 주택이 아니면 외워서 풀자.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다 요율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외워서 푸는 거지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물을 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몇 명 받는지를 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계산할 때는 한 명 받는 거예요. 그럼 2명 받는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중개보수를 딱 계산하면 그게 한 명으로 받는 거라고, 한 명. 근데 쌍방 받는 거라면 2명 받는 거라면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뭐 중개의뢰인 들로부터 받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중개의뢰인 들 몇 명이에요? 2명. 한 명이면 한 명이라고 명확하게 딱 나와요. 근데 애매하다. 이게 몇 명인지 애매하다. 그럼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특히 모의고사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게 한 명 받는 건지 2명 받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곱하기 2를 하면 돼. 그게 원칙이에요. 2명 받는 게. 근데 본 시험에서는 깔끔하게 한 명이면 한 명, 2명이면 2명 나오는데 2명일 때는 중개의뢰인 들 이렇게 나온다. 복수로다가. 그런 것들. 곱하기 2를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몇 명 받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물을 잘 봐야 되고 몇 명 받는지를 잘 보자. 그것만 잘 보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실수만 안 하면 맞춘다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실수해서 틀리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책을 보시면 68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 중개보수의 범위 양가로 1번 주택이 중개보수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 동그라미죠.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를 찾아서 한번 동그라미를 칠해보세요.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조례. 주택일 때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 시도조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시도조례. 주택일 때 조례.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령의 범위를 봤더니 주택이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래요.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 한쪽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매매기간은 1,000분의 9니까 0.9%,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이니까 0.8%. 이건 한도인 거지 이걸 실제로 받는 건 아니다. 주택일 때는 이 한도 내에서 조례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거는 조례를 봐야 돼요. 주택일 때는. 이건 한도인 거지. 69페이지 양가로 2번 주택 외 중개보수 동그라미 1번 주택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겠다고요. 조례 X 조례가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또 세분화가 됐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 밖에 주택 외로. 자 동그라미 2번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박스를 보면 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면적을 잘 보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니은은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니은 가지고 장난치기엔 좀 그렇다. 면적만 잘 보면 되겠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매매기한 1,000분의 5, 임대차 등 1,000분의 4. 조례는 없으니까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외우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오피스텔 매매기한 0.55%. 그거만.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주택 외죠? 그 밖에 주택 외. 그러니까 토지, 상가 그런 거고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밖에 주택 외로. 그냥 상가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조례 X. 토지 상가는 0.9%. 그 이내에서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없으면 0.9%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상가였어. 이 같은 문제였는데 상가 요율 외우고 있죠. 우리가 0.9%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중개보수를 협의를 했대. 둘이서. 이제 협의한 게 1%로 협의했대요. 1% 받기로 협의했대요. 이거 의미가 있나요? 0.9% 이내에서 협의하는 거지 그 한도를 초과했잖아요. 상가는 0.9%인데 이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이건데 1%로 협의하는 건 이건 의미가 없다. 이 협의는 그냥 개무시하는 거지. 그때는 이거대로. 만약에 이때 문제에서 만약에 협의를 0.7%로 받기로 협의했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협의가 우선이야 항상. 근데 지금은 1% 이걸 초과하는 협의니까 초과 부분은 무효란 말이에요. 초과 부분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요.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점점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는 주택이었어요. 작년에는 주택. 그래서 그냥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왕창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되게 특이했어.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일 때 이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얼마에 매매했을 때 중개보수 계산하고 그리고 임대차 했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서 임대차 했을 때 받는 중개보수 매매일 때 계산하고 임대차일 때 계산하고 그리고 둘을 빼보래요 한번. 그래서 그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또 다 틀렸어. 근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왜 빼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몰라. 출제위원이 빼래 그냥. 출제위원이 그냥 빼보래 한번. 어떻게 그냥 빼야지 이거. 더하라면 더하는 거 빼라면 빼야지. 시키면 까라면 까야지 어떻게 우리가. 제가 낸 게 아닌데 출제위원이 한번 빼보래 둘을. 그래서 이거 왜 빼는 거지? 모른다고요. 출제위원만 하는 거지. 특이하게 한번 빼보는 문제가 나와갖고 빼기 문제가 그것도 한창 틀렸어 또. 어렵지도 않은데 그게. 어쨌든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 뭐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됐고 이런 것들도 실수를 안 하면 되겠다. 협의했을 때 한도 내로 협의하는 건 이런 건 의미가 있어도 한도를 초과해서 협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요. 얘네들도요.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 오피스텔 매매 기한 0.5%인데 이거 0.3% 받기로 협의했대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이렇게 무조건 협의가 우선이에요. 근데 요게 한도기 때문에 협의가 없으면 이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초과해서 협의하는 건 안 된다고요. 오피스텔 매매 교환인데 뭐 0.9% 받기로 했다. 안 된다고. 그거는 0.5%. 이게 한도니까. 협의 없으면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산 문제에서 안 나온 게 뭐였냐면 협의를 하고 협의대로 받는 거. 그것만 안 나왔어요.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도 그게 나올 것 같았는데 올해 문제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게 내년에 나올 수 있겠죠. 한도 내에서 협의하면 그 협의가 우선한다. 협의가 우선해요. 69페이지 다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에 대해서 자기가 정하래요. 주택 외는 오피스텔도 그렇고 토지 상가도 그렇고 조례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가래요. 상가는 0.9%가 최고 한도니까 이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정한 다음에 명시를 해놔야 돼요. 상가인데 이렇게 명시했대요. 나는 0.5%만 받을게. 상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0.6%를 받았대요. 그러면 자기가 정한 것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초과 보수. 0.9% 안쪽이어도 자기가 정한 것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초과 보수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없는 것들은 자기가 요율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상가면 0.9%, 얘네들 0.4, 0.5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최고 한도를. 많이 적어놓고 덜 받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조금 적어놓고 조금만 더 받아도 초과 보수인데 0.9% 적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최고 한도를 적어놓고 덜 받고 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 외만 그렇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는 주택은 이런 거 없다 적어놔야 돼. 주택은 이런 게 없대요. 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조례대로 받으면 되고 주택 외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택 외만 자기가 정해라. 이제 파란색 3번 중개보수 계산.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산정한대요. 중개보수는 이렇게 거래 금액을 결정을 하고 요율을 곱한대요. 그러면 중개보수가 나와요. 근데 이 중개보수가 일방 한쪽으로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쌍방 받는 거다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개보수의 한도는 그거는 일방으로 받는 걸로 판단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매도인 쪽 받고 매수인 쪽 받은 거 더해요. 더한 게 한도를 초과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방 한쪽으로 받은 게 한도를 초과했나 안 했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한다. 일방으로. 자 이제 요율은 주택일 때는 시험지에 나온다고요. 조례가.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에 주택에 얘네들은 요율을 외워서 푸는 거고 오피스텔 매매기한 0.5% 그리고 토지상가 0.9% 외워서 풀자. 이제 거래 금액을 결정하면 돼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 매매면요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5억짜리 매매를 내가 중개했대요. 그러면 5억 곱하기 요율 하면 한쪽으로 받는 중개보수예요. 3억짜리 전세를 중개했대요. 3억 곱하기 요율 그러면 일방으로 받는 중개보수가 나온다고. 예. 그래서 거래 금액도 쉬우니까 문제는 임대차에서 나와요. 응?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매매나 전세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임대차 이렇게 해요. 원칙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래요. 이게 거래 금액이래.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환산보증금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앞에 있는 보증금은 그냥 보증금이에요. 이거는 환산보증금.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게 더했으니까 합산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더했다고 해서 이렇게 더했다고 해서 합산액. 월세를 전세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바꾼대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에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3천에 20만 원짜리는 여기다가 100을 곱하래요. 월세에다가.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죠? 2천만 원 더하래요. 그럼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세랑 똑같은 거다.
요거 3천에 20만 원은 전세로 바꾸면 5천만 원. 이렇게 전세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면 거래 금액이 이게 보증금 3천만 원 이게 거래 금액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전세로 바꾼 이거 5천만 원 이게 거래 금액이란 얘기예요. 환산 보증금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네. 예외는 합산액 이게 뭐라고요? 환산 보증금. 그러니까 요거 전세로 바꾼 거 이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래요.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래요.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고자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래. 그럼 거래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몇백만 원 줄어. 중개보수도 몇만 원 줄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3천에 10만 원이었대요. 월세가. 3천에 10짜리야. 곱하기 100을 해봐야죠. 이거 왜 먼저 100을 해보죠? 환산보증금 합산액이 5천만 원 넘었나 판단하는 거니까 척 봐도 알아도 한번 해봐야 돼. 그럼 이게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에서 이제 3천 더니까 4천 나왔네요.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판단하니까. 그래도 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제끼고 이거 아니다. 곱하기 70을 다시 하자. 그러면 이게 700만 원이니까 3,700만 원. 300만 원 줄게 되잖아요. 중개보수도 몇만 원 줄게 된다고. 거래 금액이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일단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환산보증금 합산액이 딱 5천만 원 나왔대요. 원칙 예외. 5천만 원 나오면 원칙.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잖아. 5천만 원 나왔을 때 70을 다시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나온 적 있나요? 당연히 있죠. 5천만 원 나왔을 때 원칙이다. 그게 거래 금액이에요. 두 번째 이제 요건 아직 안 나와서 예외를 판단할 때 합산액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으로. 뭐가 아닌데? 보증금이 아니래. 단순 보증금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판단한다. 예외를. 만약에 그냥 보증금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얘도 예외잖아요. 그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예외. 이렇게 할 텐데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 뒤에 이거 전세로 바꾼 환산보증금으로 예외를 판단한다. 응?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합산액으로 예외를 판단하다 보니까 예외가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들에게 이 예외, 이 조문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문의만 좋지 실상 혜택이 없어. 적용이 잘 안 되니까. 1000에 40이래요. 보통 원룸 1000에 40. 그것도 싼 거야. 1000에 40. 그것도 5천이에요. 1000에 40도. 그럼 뭐야? 원칙. 다 웬만하면 다 원칙.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되고 이 예외가 주택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임대차에 다 적용돼. 상가도 적용되고요. 오피스텔도 적용돼. 토지도 적용되고 모든 임대차에서 예외가 다 적용될 수 있다. 될 수는 있다. 실제로 적용은 잘 안 된다. 주택도 잘 적용이 안 되는데 다른 것도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법을 만든 걸 잘 만들었는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된다고. 왜? 예외를 판단할 때 합산액으로 판단하니까. 그냥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적용이 잘 될 텐데.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더 낫잖아. 예외 적용되면 몇만 원 줄어요. 못 받는 거야 이게 돈을. 그러니까 이게 적용 안 되고 원칙 적용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좀 추잡스러워도. 낫잖아요. 이게. 몇만 원 더 버는 게 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출제원이 들어가면 바꿔서 난다 이게. 합산액. 예외를 판단할 때 합산액으로 판단해라. 환산보증금으로.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책을 보시면 69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거래금액 산정 동그라미 1번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매 대금 곱하기 요율하면 되는 거고 한도액이 있으면 일방이니까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을 판단해야 돼요. 일방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 한도액 안쪽이면 그거. 예를 들어서 일방으로 받는 게 50만 원 나왔대요. 만약에 일방으로 받는 게. 근데 한도가 나와 있는데 한도액이 70만 원이었대요. 한도액이. 그러면
근데 일방으로 받는 게 50만 원이니까 한도액은 70만 원이니까 70만 원까지 20만 원 더 받아서 70만 원 받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한도액 안쪽이면 내가 계산한 게 이게 나오면 이거 그냥 받는 거예요. 한도액 안쪽이면 그거 받는 거지 한도액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일방으로 계산하는 게 100만 원이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일 때는 한도액으로 축소가 돼서 그때는 70만 원 받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한도액 안쪽일 때 한도액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으로 축소가 되는 거지. 그런 게. 그리고 일방 한쪽으로 받는 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요. 실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방으로 받는 게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도액이 70만 원이야. 근데 2명 받는 거래요. 문제 보니까 2명으로 받는 거 계산하래. 그러면 곱해야죠. 이렇게. 얼마죠? 2명 받으면? 100만 원이네? 100만 원. 100만 원이 한도액 70만 원 넘었으니까 다시 70만 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안 된다고. 한도액은 50만 원이 한도액 안쪽이다. 판단이 끝난 거라고. 50만 원 곱하기 2에서 100만 원이 70만 원 넘은 건 상관이 없다고요. 100만 원은 쌍방으로 받은 거니까. 한쪽으로 받는 게 한도를 안 넘었잖아요. 이렇게. 한도액은 일방으로 판단한다. 쌍방으로 받은 거 더해서 그게 한도액 초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는 일방이 안 넘으면 그런 것만. 동그라미 2번 69페이지. 교환일 때는 큰 거래요. 이것도 무진장 나왔어. 옛날엔 계산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설명만 물어보는 거. 큰 거, 작은 거, X. 합산액, 2개 더한 거 X. 평균액 X.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 이것도.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랑 을이 교환을 해요. 교환은 맞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얘는 1억 5천짜리고 물건이 얘는 1억짜리였대. 물건이 이렇게 바꾸겠대요. 만약에 그러면 얘한테는 1억 5천이었으니까 물건 가액이 요거 곱하기 요율한 거를 얘한테 바꿔. 얘한테는 물건 가격이 1억이니까 1억 곱하기 요율을 얘한테 받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작은 건 그냥 무시하래요. 작은 거. 큰 거. 이거. 1억 5천 곱하기 요율한 그 중개보수를 얘한테도 받고 똑같은 중개보수를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받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작은 게 아니라 큰 거라는 거예요. 큰 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교환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얘도 1억 물건 가격이 딸리니까 얘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맞바꿀 때는 큰 금액이라고. 큰 금액. 얘는 물건 가격이 1억이니까 5천만 원을 보충금 그런 걸로 해서 돈으로 줘요.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1억 5천이었잖아요. 돈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큰 거다. 큰 거.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요거 2개 더한다. 2억 5천 X.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2개 평균액이다. 평균액 X. 평균을 내도 큰 거보단 작잖아요. 평균이. 그게 아니다. 큰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작은 걸로는 무진장 나왔고 작은 거 X. 그 다음 3번이 제가 설명드린 임대차.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는 거. 어떻게 해라? 환산보증금을 만들어라. 환산보증금.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고 보증금 더하면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 근데 그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70을 곱해라. 그렇게요. 2가지 주의하는 게 환산보증금 합산액이 5천만 원 나오면 원칙 5천만 원. 그리고 예외를 판단할 때는 환산보증금 합산액으로 판단한다. 그거 됐고 넘겨보시면 70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별표를 칠해놓고 무진장 중에 얘가 이거 갖고 별짓 다 있어요. 계산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 뭐 말로 풀어서 나온 건 뭐 엄청 나왔었고 거의 매년 나오는 건데 이거죠. 매도인이 집을 판대요. 매수인이 집을 사는 거죠.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집을 팔았으니까 이사를 나가야 되네. 근데 이사를 안 나간대요. 집을 팔고서 그 집에 바로 세를 사는 거예요. 임대차를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임대인 된 거죠. 산 사람이. 얘가 임차인 된 거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매도인이 바로 임차인 된 거예요. 팔고서 바로 세를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팔고 이사 안 나가고 바로 세를 사는 거. 이런 상황. 그러면 이때는 이걸 내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중개한 거예요. 매매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대. 임대차는 못 받고. 얘도 매매만 주는 거고 얘도 매매만 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안 줘도 된대. 동일 중개대상물, 같은 집이었죠? 동일 당사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동일 기회에 동시에 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매매만 받을 수 있다. 그게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팔고 바로 세를 사는 거. 그때 매매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이거 내가 중개했어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거래계약서 써줘야죠. 의무라고. 내가 중개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는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게 문제네. 당연히 써야 돼요. 내가 중개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두 건이란 얘기예요. 계약서당 한 건이니까.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법에서 못 받게 막아놓은 거라고요, 지금. 짜증나게. 아우, 아까워. 원래는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두 건이니까 못 받게 막아놨다고. 이 법조문이 없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만 그런 거지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게 원래 원칙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건 이거죠. 이제 요렇게 임대차 한 게 아니래요. 얘가 사자마자 동시에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했대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얘가 임차인데 사자마자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매매는 어차피 받는 거고요. 임대차 이거 내가 중개했으면 받을 수 있다. 응? 매도인이 바로 임차인 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잖아요. 동일 중개대상물 동시에 있지만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봐야 돼요. 갑, 을만 나왔는지, 갑, 을, 병, 3명 나왔는지를.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거 다 받는 거야 이거. 이제 내가 중개했어요. 이렇게 돼.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줘야 돼요. 얘는 매수인이네. 매매 줘야 돼요. 또 이쪽으로 보니까 임대인도 되네. 임대차도 줘야 돼요. 얘는 2번 줘야 돼. 얘가 제일 대박이야. 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돼요. 1타 4피. 짭짤한 거. 4피.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가 이사 안 나가고 눌러 살라 그러면 쫓아내야 돼.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1타 4피가 되잖아. 얘가 눌러 살면 안 된다고. 쫓아내야지. 말만 잘하면 나간다. 왜? 얘는 이 집에 굳이 살 필요가 없어. 터가 안 좋다고요. 이 집에서 망했다고 지금. 집주인으로 살다가 지금 세입자가 됐는데 이거 뭐 좋아하고 나가야지. 딴 데 가야지. 터가 안 좋으니까 나갈 수 있다 얘는. 그럼 새로운 사람 소개해주기면 1타 4피. 그리고 보세요. 얘가 나가게 되면요. 딴 집 또 구해. 1타 5피까지 돼. 얼마나 좋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주자. 그거예요.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동일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키워드. 동일 당사자 간 키워드.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같은 사람들. 갑을 2명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동일 기회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뭐만? 매매만 받을 수 있다. 임대차는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얘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이거 복합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대요. 1층은 상가였고 2층은 주택이었어요. 복합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를 거래하면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전부 다 주택이래요. 얘도 주택, 얘도 주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얘는 주택이고 얘는 상가로 적용하고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주택이래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 전체를 거래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하는 것만 내가 중개했대요. 그럴 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때는 상가 요율이에요. 그때는. 내가 주택만 거래하는 거, 주택 임대차 중개했대요. 그건 주택이에요, 그냥.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근데 이 전체를 거래하면 정하라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다. 그러면 다 주택이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네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 외, 상가가 되는 거예요. 주택 외. 주택 외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니까 주택 외가 더 크다. 그때는 주택 외다 그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 거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제가 요거랑 또 같은 말이 있어요. 요거까지 딱 쓰면요. 멘붕이 올 수도 있어.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고. 같은 말인데. 자 보세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예요.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주택 외 면적이 상가 면적이 2분의 1 초과다. 그럼 뭐예요? 주택 외. 같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바꿔야 돼 이게. 세 가지가 같은 말.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라고. 송년회 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인 거야. 내가 퀴즈 한번 낼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이란 얘기예요. 주택 외가 더 커야 돼. 더 크면 주택 외.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다. 더 큰 거잖아요. 주택 외.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주택 외가 더 큰 거라고요. 주택 외.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클 때만 주택. 지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생각하시라고. 지금 백날 생각해도 같은 말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만 같은 말이다 느낌이 갑자기 올 때가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요. 같대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래. 딱 정확하게 2분의 1. 무슨 요일? 주택. 왜? 같거나 크면 주택이니까. 다른 거. 진짜 어려운 거.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이래요. 무슨 요일?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무슨 요일? 주택 요일. 같은 말이잖아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면 주택 외 면적도 2분의 1. 같은 말이라고. 그런 것들이. 국어 시간이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계속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계속 틀려갖고 막 스트레스가 만땅이야, 만땅. 네. 한 번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3번까지만 빨리 볼게요. 이것도 무진장 잘 나오고 올해도 당연히 나왔었죠? 중개 대상물 소지지와 중개 사무소 소지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지지 시도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으래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예요.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조례라고요. 시도조례. 사무소 소재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지 중개 대상물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내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거 중개했대요. 중개보수는 서울특별시 조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예요. 항상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니까 중개 대상물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중개 대상물은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주된 사무소. 그리고 경기도에 분사무소가 있었네. 이렇게요. 경기도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여기 인천에 있는 거, 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시킨 거예요. 분사무소에서. 이제 중개보수를 받아야죠. 그때는 조례인데, 주택이니까 조례인데, 무슨 조례? 어느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 조례. 여기서 중개를 완성시켰다고요. 경기도 조례. 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니까. 분사무소에서 완성시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만약에 주된 사무소에서 완성시켰으면 서울특별시 조례. 중개 대상물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게 인천에 있는 거든 부산에 있는 거든 제주도에 있는 거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그렇게요.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일처리 해주는 거는. 근데 이건 일처리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 받는 거지. 중개보수 받는 거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항상 사무소 소재지다. 됐고. 좀 쉬었다가 실비부터 또 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